35년간 성실한 아내로 살아온 영희. 남편의 은퇴를 맞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던 중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합니다. 의심을 품고 미행에 나선 영희가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 진실. 남편은 무려 20년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대학생 아들까지 키우고 있었던 것. 더욱 충격적인 건 가족들의 반응. 경제적으로 힘드니 참고 살라는 차가운 현실론에 절망한 영희. 하지만 58세. 이제 영희의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유리강사로 새 출발하며 당당하게 이혼을 선택한 영희의 통쾌한 역전 스토리 이제 시작합니다. 한 30평 아파트, 35년 동안 한결같이 가정을 지켜온 영희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바로 남편 병호의 마지막 출근일이었으니까요. 58세의 영희는 마치 신문시질로 돌아간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남편의 도시락을 샀습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온 병호가 드디어 은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병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밝게 웃으며 답했죠. 그래요.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그동안 못 다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병호의 표정이 왠지 어두워 보였거든요. 영희는 남편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신림동 그 카페 기억나세요? 신혼 때 자주 갔던? 그런데 병호는 갑자기 서둘러 말을 끊었죠. 늦겠다. 나 가야 해. 문이 닫힌 후 영희는 창가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죠.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야. 영희는 그동안 미뤄왔던 꿈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병호의 사무실에서는 은퇴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했죠. 병호야,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네. 부인과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병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병호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죠. 동료들이 누군데? 하고 물었지만 병호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녁 7시에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병호를 영희는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영희가 준비한 건 병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죠. 결혼 20주년 때 이후로 처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좋아하던 갈비찜도 몇 젓가락 뜨다가 멈췄죠. 맛이 없어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좀 피곤해서. 병호는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호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영희가 먼저 말했죠. 저녁 먹는 중인데 나중에 받으세요. 응, 그래. 병호는 전화를 끊었지만 계속해서 휴대폰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병호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부터 뭐 하고 싶어요? 제주도라도 다녀올까요? 하지만 병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은퇴 후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두 사람만의 로맨틱한 여행, 함께하는 취미 활동들. 영희는 벌써부터 설레고 있었는데 병호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9시, 평소 같으면 함께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지만 병호는 좀 일찍 잘게 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죠. 은퇴 준비로 피곤한 게 당연하지. 곧 괜찮아질 거야. 영희는 스스로를 달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죠. 왜일까요? 남편이 왠지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설거지를 하던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침실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린 것이었죠. 1번, 2번, 3번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궁금해서 침실 쪽으로 살짝 다가갔습니다. 여보세요? 병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응, 알았어.
내려보자.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바르게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병호가 침실에서 나왔죠. 누구 전화였어요? 영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동료가 내일 골프 치자고. 병호는 대답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3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영희는 몰랐습니다. 이 의심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요. 2. 이상한 낌새.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가 기대했던 달콤한 은퇴 생활은 시작되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침 6시. 영희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지만 병모는 이미 침대에 없었습니다. 여보. 영희가 부르자 욕실에서 대답이 돌아왔죠. 응, 나와. 병원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어디 가요? 영희가 물었죠. 중학교 동창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요즘 건강관리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병호는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모르고 있던 새 옷이었죠. 언제 사신 거예요? 얼마 전에? 병호는 대충 대답하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해결할게. 병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영희는 어리둥절했죠? 등산을 간다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혼자 남은 영희는 TV를 켜고 모닝쇼를 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행복한 은퇴 생활 보내는 법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 생활이 중요합니다. 라는 전문가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함께하는 취미 생활이라.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하는 것 같은데요. 오전 10시, 영희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정숙 씨였죠. 영희야, 남편분 은퇴하셨다면서 우리 남편이랑 같이 게이트볼 하자고 해봐. 영희는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물어볼게요. 하지만 병호가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걱정됐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3시, 병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등산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영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오후 4시, 드디어 병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어디 있어요? 등산 끝났어요? 응, 친구들이랑 목욕탕 가서 피로 풀고 있어. 저녁 늦을 것 같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욕탕 치고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리고 잠깐, 저기서 들리는 건 여자 웃음소리가 아닌가요? 여보, 거기 목욕탕이 맞아요? 응? 맞아. 그럼 나중에 보자. 병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의심이었죠. 하지만 곧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왜 의심하는 거야? 그냥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겠지? 영희는 병호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등산으로 피곤할 테니 몸보신이 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밤 9시, 병호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요. 수고했어요. 영희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병호의 모습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등산을 했다면서 땀 냄새는 나지 않고 오히려 향수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영희가 써본 적 없는 달콤한 향이었죠. 목욕탕에서 씻고 오셨어요? 깨끗하게 씻고 왔어. 병호는 대답했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영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등산 갔어요? 북한산 쪽으로? 거기 좋죠. 나도 가본 적 있어요. 어느 코스로 올라갔어요? 병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코스로? 영희는 이상했습니다. 북한산을 자주 다닌다던 병호가 코스 이름을 말 못하다니요.
바로 그때 병호의 홍폰이 울렸습니다. 병호는 재빨리 확인하고는 휴대폰에 뒤집어 놨죠. 누구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 스팸이야. 요즘 너무 많이 와서. 하지만 영희는 봤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말이에요. 미영이라는 여자 이름이 보였거든요. 스팸이라고 하기엔 너무 확실한 이름이었죠.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영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누굴까요? 평호의 여동생 이름은 미잔데 회사 후배인가? 아니면... 그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 떠오른 가능성에 자신도 놀랐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병원은 집에 와서 또다시 샤워를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씻고 왔다고 말이에요. 영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병호의 등산복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병호의 등산복을 들어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등산을 했다면 흙먼지라도 있어야 할 텐데 너무 깨끗했거든요. 오히려 다른 옷에선 나지 않던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났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있으면서도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병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심지어 잠꼬다까지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호가 잠꼬대를 햄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죠.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걸까요? 새벽 3시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 모든 게 단순한 의심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남편을 따라가 보겠다고 말이에요. 3. 충격의 진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한 날이었거든요. 병호는 또다시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등산 가요? 영희가 물었죠. 어제 너무 재밌어서 오늘은 좀 더 높은 곳까지 가보려고. 병호는 대답했지만 영희는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병호가 나간 후 영희는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평소에 입지 않던 어두운 색 옷을 골라 입었죠.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저씨, 앞에 가는 은색 소나타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는 말고요. 택시기사는 이상하다는 듯 영희를 쳐다봤지만 별말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호의 차는 북한산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쪽이었죠. 아저씨, 저 차 등산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완전 시내 쪽으로 가네요. 30분 후 병호의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영희는 택시기사에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영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병호를 지켜봤습니다. 병호는 일동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호와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포옹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귄 연인처럼 말이에요. 영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정말 자신의 남편이 맞나요? 두 사람은 함께 병호의 차에 탔습니다. 영희는 서두로 택시로 돌아가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라고 말했죠. 택시기사는 마님, 혹시 불륜조사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호의 차는 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 단지였죠. 이런 곳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병호의 차가 작고 아늑해 보이는 단독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내렸죠. 놀라운 건 병호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0분만요. 영희는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 집에 접근했습니다. 영희는 담장 너머로 살펴볼 수 있는 위치를 찾았고, 그리고 보게 된 것은
병호와 그 여자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병호는 신문을 보며 TV를 시청하고 있었죠.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 집은 대체 뭔가요?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죠? 여보, 오늘 영희한테 뭐라고 했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귀를 기울였죠. 등산 간다고 했지 뭐. 벌써 20년째 같은 핑계야. 병호의 대답에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째라고요? 20년? 영희는 담장에 기대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20년 전부터 시작된 거라는 말인가요? 미안해, 미영아. 너한테 이런 생활을 시켜서. 병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규민이도 이제 대학생이고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미영이라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규민이라고요?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영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거실 벽에 벌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호와 미영, 그리고 한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죠. 아이의 성장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나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바보였던 걸까요? 바로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놀란 영희가 재빨리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마님,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벌써 30분째인데요. 택시기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조금만 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그리고 누구세요? 병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가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영희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 병호가 담장 너머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간의 거짓말이 한순간에 탄로난 것이었죠. 누구세요, 여보? 미영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20년간 나를 속였던 거네요. 영희야, 이건 아니야. 병호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영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택시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집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영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호가 차까지 뛰어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이미 멀어지고 있었죠. 마님, 괜찮으세요?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5년? 35년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영희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오후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이 20년간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니요. 영희의 휴대폰에 연달아 문자가 왔습니다. 병화에게서였죠. 영희야, 설명할 기회를 달라. 오해야, 정말 오해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그 문자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거짓말 앞에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4. 배신의 무게. 집에 도착한 영희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5년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침상, 병호가 입다가 벗어둔 잠옷,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죠. 영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기분이었죠. 20년간의 거짓말이라니. 그럼 자신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1시간 후 병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거실에 있는 영희를 발견했죠. 영희야. 병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20년.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간 나를 속였다면서요. 병호는 영희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게 복잡한 사연이 있어. 복잡한 사연?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과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까지 키우는 게 복잡한 사연이라고요? 영희야, 내가 미영이를 만난 건 너와 결혼하고 15년 후야. 그때 우리 사이가 많이 안 좋았잖아. 너도 기억하지? 영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매일 다투고 서로 지쳐있던 때였죠. 하지만 그것이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우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처음엔 그냥 위로가 되는 관계였어. 미영이도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는요. 영희가 끊었습니다. 그 규민이라는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병원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이야. 영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둘째를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다뇨. 우리 둘째 갖고 싶어 했을 때 당신은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자와는 아이를 낳았다고요? 영희야, 그때와 지금은 달라. 닥쳐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온 내가 바보였네요. 영희는 홧김에 탁재 위에 컵을 집어던졌습니다. 결혼 20주년에 받은 커플컵이었죠. 병호의 당황한 목소리. 영희야, 진정해. 이웃들이 들어. 이웃들이 들으면 어때요? 내 남편이 20년간 바람 피운 걸 숨겨야 해요? 병호가 영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영희는 피했습니다. 영희야, 아이들 생각해봐. 지민이는 이제 결혼 준비 중이고 성훈이는 취업 준비 중이잖아. 이 일이 알려지면 애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생각해봐. 영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자신인데 아이들을 방패로 내세우다니요. 그럼 당신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미 벌어진 일이야. 우리가 이혼하면 미영이와 규민이는 어떻게 돼? 나는 두 가정을 다 책임져야 해. 두 가정을 책임진다고요? 영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당신의 보험이에요? 영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이혼하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댐 때문에 이 굴욕을 참으라는 거예요? 굴욕이라는 게 뭐야? 나는 너한테 한 번도 소홀하게 대한 적 없어.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가정을 지켰잖아. 영희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간 거짓말하면서 자신은 가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병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에게 서였죠. 병호는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지금 그 여자 전화 받을 거예요? 내 앞에서? 영희야, 미영이가 걱정해서. 낮아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병호는 결국 전화를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응, 미영아, 조금 복잡해졌어. 나중에 얘기하자. 영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한 아내, 좋은 엄마로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한다니요. 영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지만 이젠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 무렵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딸 지민이었죠. 엄마, 아빠가 연락이 안 돼요. 결혼식과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지민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집에 한번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와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더 이상 거짓말 위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거라는 걸요. 5. 무너지는 가족. 이틀 후 일요일 오후 영희는 두 자녀 지민과 성훈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엄마, 무슨 급한 일이에요? 큰딸 지민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 성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빠는 어디 계세요? 성훈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두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지민아, 성훈아, 엄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두 자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아빠가 20년간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민과 성우는 영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뭐라고 하셨어요? 지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2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어. 성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요? 엄마, 확실한 거예요?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니에요? 지민이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지난 이틀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심을 품게 된 계기부터 직접 목격한 것까지 모든 것을요. 규민이라는 아이가 있어. 올해 대학생이래. 이런 젠장. 성훈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혼하려고 해. 이혼이라고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영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딸이 자신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말한 것이었죠. 엄마 나이가 몇이에요? 58세잖아요. 이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해요? 지민아, 아빠 잘못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답이에요? 엄마는 직업도 없고 경제적도 없잖아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고통보다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엄마가 이 굴욕을 참고 살라는 거야? 굴욕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간 모르고 살았잖아요. 계속 모른 척하고 사세요.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성훈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누나야말로 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애들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병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도 이런 상황이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미영이와 규민이도 책임져야 하고 너와 우리 애들도 책임져야 해. 이혼하면 모두가 불행해져.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살자. 내가 더 잘할게. 영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간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더 잘하겠다뇨.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혼보다는. 닥쳐. 영희가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다 아빠 편이구나. 35년간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성훈이 영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가족들과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친구 집에 가 있을게. 영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성훈이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영희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아팠지만 자녀들의 냉정함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수진아, 나야. 오늘 밤 네 집에서 잘 수 있을까? 친구 수진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가서 얘기할게. 정말 힘들어. 택시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남편도 자녀들도 모두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영희야, 수진이 문을 열며 영희를 맞이했습니다. 영희의 눈이 빨갛게 부은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야? 설마 병호 씨가... 응.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바람을 피웠어. 수지는 영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 영희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영희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냉정한 반응까지요. 영희야, 애들은 아직 어려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엄마 마음을 이해할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지민이도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은 결혼 준비로 예민한 상태니까.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기분이었거든요. 수진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선 마음을 다스리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영희는 아직 젊어. 58세가 어디야. 친구의 말에 영희는 조금씩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길이 막막했죠.
그날 밤 영희는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이죠. 선택.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지낸 후 영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죠. 영희야, 돌아왔구나. 병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대답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영희는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겨갔거든요. 영희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장롱 속에 묻어두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과거를 되돌아봤죠. 그중에서 오래된 요리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전 요리학원에서 받은 수료증과 함께 말이에요. 한식 요리 전문가 과정 수료?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요리책을 넘겨보니 영희가 직접 적은 레시피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요리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요리 강사에 관심 있으시나요? 추천받아서 연락드렸는데. 저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누가 추천하셨다고요? 정숙님이요. 영희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다음 날 영희는 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같았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수업해 주시면 돼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시간당 5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본 경험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정숙님이 영희님 요리를 드셔보고 꼭 추천하셨거든요. 일주일 후 영희의 첫 요리 수업이 열렸습니다. 10명의 아주머니들이 참석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요리를 가르치게 된 김영희입니다. 영희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초보예요. 오늘의 메뉴는 영희의 특제 김치찌개였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만들어 온 레시피였죠. 김치의 신맛이 적당히 우러나야 진짜 맛있는 찌개가 됩니다.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영희 씨, 비법이 뭐예요? 그냥 정성이요. 영희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영희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영희 씨, 혹시 개인적으로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집에서 하는 요리 교실? 그런 건 어떨까요? 영희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요리 교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집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매일 외출했고 영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저녁을 혼자 먹으며 영희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는 일, 사람들과의 만남, 자신만의 공간.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수업에 참여했던 김정자 아주머니였어요. 영희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언제 수업 있어요? 영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거든요. 다음 주 수업에는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입소문이 났나 봅니다. 오늘은 불고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영희는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몇 년이나 요리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35년 정도? 와, 그럼 정말 베테랑이네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영희 씨, 남편분은 뭐 하세요? 은퇴하셨어요? 부럽네요. 우리는 언제 은퇴하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가족들보다 더 이해받는 기분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아주머니들과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영희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첫 수업 때는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요. 사실 요즘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아, 그래요? 다들 그런 시기가 있죠. 영희는 이 사람들에게 전부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밤 영희는 작은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부엌, 우리 집 요리교실. 7. 나를 찾다. 2달 후 영희의 요리교실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매주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고 대기자까지 생겼죠. 영희 선생님, 오늘은 뭐 만들어요? 단골 수강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치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5년간 연구한 비법이에요. 영희는 이제 자신 있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지날수록 영희는 변해갔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았죠. 선생님, 이 김치전 정말 맛있어요. 비법은 반죽에 들어가는 양파즙이에요. 단맛이 더해져서 더 고소해지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평소처럼 몇 분과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화가 좀 달랐어요. 영희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정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뭐든지요. 요즘 많이 밝아지셨는데 혹시 집안에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사실은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반대예요. 집안이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어머,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영희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20년간 바람을 피웠어요. 수강생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나, 정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밝으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요리를 가르치면서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떡해요? 35년간 남편과 아이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요리를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아, 정말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저희 남편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날부터 수강생들과 영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극복 과정들을 말이에요. 김미순 씨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60세에 말이에요. 우와, 대단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영희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영희 씨, 집에서 소규모로 요리교실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정자 아주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집에서요? 네, 여기보다 더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희 씨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요리교실을 한다면 거실을 어떻게 꾸며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병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영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희야, 요리 수업은 어땠어? 병호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영희는 간단히 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영희는 상상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을요.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을 놓고 저기에는 요리 도구들을 정리해서 병호는 영희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활기가 넘쳤거든요. 영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영희는 요리를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달라져야죠. 더 이상 예전의 영희는 아니니까요. 병호는 당황했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영희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영희는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병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미영 씨와 어떻게 할 건지 정하세요. 전 이미 제 길을 정했어요. 네 길이 뭔데? 제 요리 교실을 여기서 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제가 벌어서 살 거예요. 뭐? 여기서 요리 교실을? 네. 그러니까 당신은 미영 씨 집에서 계시던지 아니면 따로 나가시던지 정하세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결단력이 느껴졌죠. 영희야, 우리가 이혼하면 이혼은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당신은 그냥 선택하세요. 계속 거짓말하며 살지 아니면 정직하게 살지.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이었어요. 선생님, 내일 개인 레슨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는 법 배우고 싶어서요. 네, 좋아요. 몇 시에 오실래요? 영희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병호는 그런 영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의존적이던 영희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영희는 작은 노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희의 부엌, 집에서 하는 특별한 요리 교실. 1. 거실 리모델링. 2. 요리도구 업그레이드. 3. 수업료 책정. 4. 홍보 방법. 처음으로 자신만의 사업 계획을 세우는 영희였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그날 밤 영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요리 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요리를 배우는 꿈을요. 8. 해방의 선언. 3개월 후 영희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을 개조해서 작지만 완벽한 요리 교실을 만들어 놓았죠. 와, 정말 멋있어요. 오늘 첫 집 수업에 참여한 8명의 수강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영희의 부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전복죽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들에게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영희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우와, 전복죽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선생님, 비싼 재료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단골 수강생인 정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는 뭔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하고 밝으세요. 사실 저도 놀라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에요. 저희도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워요.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도요.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병호였어요. 요즘에는 미영 씨 집에서 지내다가 가끔씩만 와서 옷을 갈아입곤 했죠. 수업에 참여한 아주머니들이 병호를 보고는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영희의 사정을 아는 분들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병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강생들도 어색하게 답했죠. 하지만 영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요리하세요. 전복죽이 눕지 않게 잘 저어주셔야 해요. 병호는 영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강생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다며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병호는 조용히 부엌에서 영희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 있게 요리를 가르치는 영희, 환하게 웃는 영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희, 이 모든 게 낯설었어요.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는 뭐 배워요? 갈치조림 어떠세요? 비린내 없이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모든 수강생들이 떠나고 나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병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영희야,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야겠어. 영희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혼 말이야. 영희의 손이 잠시 멈추었지만 곧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이혼이요? 왜 갑자기? 너 이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희는 씁쓸어져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예전 너랑은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아. 영희가 설거지를 멈추고 병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있었죠. 당신 말이 맞아요. 뭐? 저는 이제 정말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20년간 당신은 저를 속였지만 저는 그 덕분에 진짜 제 자신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마워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병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혼을 원하면서도 막상 영희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니 묘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이혼 수순을 밟을까?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이 집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제 요리 교실이 있으니까요. 둘째, 위자료는 따로 요구하지 않을 테니 재산 분할만 깔끔하게 해요. 셋째, 아이들에겐 제가 직접 얘기할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병호는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의 기분이었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오니 오히려 편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미영 씨와 규문이에게 잘해주세요.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으니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병호는 놀랐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관대할 줄 몰랐거든요. 영희야, 하지만 제발 다시는 거짓말 하지는 마세요. 한 번 거짓말쟁이는 계속 거짓말쟁이거든요. 일주일 후 이혼 성연이 낳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이 달랐어요.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지만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영희야, 그동안 미안했어. 미안해한다고 과거가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영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이었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딸이 선생님께 배운 미역글 레시피로 시어머니께 칭찬받았대요. 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기뻐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 동네에서도 요리 교실 열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어떠세요?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영희는 걸으면서 상상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키워가는 모습을요. 그때 길 건너편에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죠. 영희는 잠시 멈춰서 그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카페를 열어볼까? 6개월 후 그 자리엔 영희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카페 겸 요리 교실이었죠. 어서 오세요. 영희의 부엌입니다. 60세가 된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영희 사장님, 오늘 특별 메뉴가 뭐예요? 오늘은 제가 35년간 연구한 특색 김치찜이에요. 정말 자신 있거든요.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러 온 사람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 그리고 영희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으러 온 사람들까지.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영희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성훈아, 어서 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셨다니. 성훈아,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잖아. 영희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엔 영희는 혼자 카페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35년간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영희의 새로운 인생이 활짝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58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영희만의 이야기였습니다.